예를 들면 에탄올이 아니라 궤도올 이런 게 나왔어. 그럼 뭐 엄청 빨리 취하고 막 배도 안 아프고 너무 좋아. 네. 근데 간에서 분해가 안 돼. 악! 배설도 안 돼, 막. 악!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화학연구원 강영묵 박사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정님 텐션이 남다르네요. 오야호 이거는 6살 이후로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오야호!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저는 이제 사실 화학연구원에 있긴 한데 개발자로서 그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개발자라 하면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자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약간 프로그래머에 가깝기 때문에 아. 약간 이제 뭐 화학 쪽 분야인데 저는 약간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이제 화학정보학이라는 이런 컴퓨터를 가진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화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약간 그런 서비스들을 좀 외부로 좀 많이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 그쪽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서 저의 약간 기대와 상상을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요즘 챗GPT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일단 챗GPT한테 몇 가지 이제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일들을 던져봤더니 진짜 뭐 코딩을 짜준다고 해서 그냥 뭐 어느 정도 짜주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어느 정도 잘 돌아가고 완성도가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코드를 주니까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몰 때 우리가 자동차가 완성된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는 거는 쉬워도 그걸 만드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줬으니까 우리가 운전하는 것처럼 챗GPT가 약간 그런 역할을 해주는 역할까지는 잘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도 화학정보학이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잘 안 알려졌지만 그것들을 계속 꾸준히 개발하고 그걸 공개해서 지금 챗GPT가 그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술들을 쉽게 쓸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단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박사님 유해진 배우 닮으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 닮은 분들이 많아요. 옛날 그래요? 그런 말 MBC FD였나 뭐 그분 닮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챗GPT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그래서 화합물 구조를 검색하는 뭐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줘. 저기 이제 보이는 짧은 코드로 나왔고 실행을 해보니까 뭐 결과로 뭐 저렇게 뭐 복잡한 이름이 나오는데 어쨌든 잘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짧고 이게 결과가 나온 게 챗GPT가 이거를 다 해결을 해서 줬다기보다는 저 첫 줄에 있는 퍼브 캠파이 뭐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으니까 얘가 썼지 이런 거를 알게 모르게 누군가 개발을 하지 않았으면 사실 이런 이제 코드를 챗GPT가 완성시킬 수는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같은 건데 다른 이름을 이렇게 찾아보는데 근데 챗GPT가 그걸 알려놓고 그걸 어떤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까 나왔던 뭐 캠파이? 예. 그런 게 있군요. 이게 그 퍼브캠이라는 미국 이제 NCBI에서 운영하는 사실 화학 분야 쪽 검색에서는 최대 규모로 이제 얘기하는 캠이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공자가 아니면 또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 뭐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검색을 해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기능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서비스가 없으면 저 코드는 아예 작동을 안 하겠죠. 그렇죠. 그 어떤 전화번호부가 있는 예, 없으면은 예.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데 그게 있다 이거죠. 예. 사실 이제 이게 RDKit이라는 이제 화학정보학을 쓰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인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RDKit이라는 구체적인 이제 이름을 명시하고 이제 이걸 만들어 달라니까 그런 코드가 더 정확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앞서 코드는 사실 써먹을 데가 없는 코드인데 네. 이거는 진짜로 좀 괜찮게 써먹을 수 있는 코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이제 뭐 현업 하시는데요. 예, 뭐 코드는 복잡할지 모르겠는데 내용상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화합물에서 저 빨간색으로 매칭된 거를 쿼리로 던져줘서 얘랑 이제 매칭되는 화합물을 찾아주고 어느 부위가 매칭되는지 알려주는 코드를 이제 챗 GPT가 만들어줬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근데 채팅에 RDKit부터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RDKit을 이제 앞으로 화학정보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검색에 RDKit을 넣고 화학 관련된
그런 문답을 챗GPT에 주면 이제 괜찮은 답이 이제 나올 거라는 겁니다. RD킷이 아까 말한 전화번호부 같은 건가요? 일종의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서 저는 이제 화학 정보학에 대해서 좀 이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사실 화학 정보학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잘 안 알려져 있고 사실 화학 정보학 하신다는 분을 주변에 찾아보기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야. 저도 이제 옛날에 막 약 개발하고 했잖아요. 네. 주변에 거의 찾기 어려웠어요. 일단 뭐 이게 시작은 사실 신약 개발 쪽 분야에서 응용을 되면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원래 처음에 화학정보학 정의가 이제 신약 개발을 도움을 주는 뭐 그런 이제 도구나 프로그램을 화학정보학 분야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예. 저는 이제 독일의 이제 요한 게스터 타이거 이제 교수님이 정의한 부분처럼 그냥 화학 전반적인 부분에 이런 이제 인포메틱스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하는 모든 분야를 이제 이런 화학 정보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의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그냥 화학 분야에 응용하는 이런 모든 분야가 화학 정보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습니다. 이게 이제 화학정보학에서 이제 화합물이 사실 이제 메인이고 화합물을 이제 표시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사실 뭐 저기 이제 페닐알라닌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이 화합물을 나타내는 이름이라고 그랬을 때 네. 저기 IUPAC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까 제가 양님의 이제 본명이 있으면 그 본명에 해당되는 이름이 저 IUPAC 네임이고 아. 위에 있는 게 일종의 닉네임. 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화학 정보학이라 그러면 화학을 컴퓨터한테 이용을 해야 되는데 네. 저 페닐알란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저런 이제 분자의 2차원 구조, 3차원 구조, 뭐 아니면 걔의 뭐 필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화학 정보학에서 요 이름만 가지고 그런 부가적인 정보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저런 다양한 이름이 있지만 결국에는 저 페닐알라닌 한 화합물을 나타내는 그냥 방법일 뿐인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과, 애플 뭐 다 이렇게 있잖아요. 쭉 예, 맞습니다. 소통을 위한. 예. 그러니까 그 소통을 위해서 되게 다양한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예.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아놓은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약간 네. 보통 저런 이제 3차원 구조나 이런 것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더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페닐알란이 딱 그러면 그냥 딱 저 글자로 딱 그 모든 게 다 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저 화합물들을 막 저장을 한다 그랬을 때 3차원 구조로 저장을 한다 그러면 저 페닐알란이 저 이름보다 한 수백 배 이상은 더 저장 공간이 쌓이게 되고 이게 하나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저런 화합물 구조가 수천만 개라고 할 때는 저런 거를 이제 저장하거나 누구한테 전달할 때는 오히려 저런 짧은 이름으로 전달하는 게 더 유리할 때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식물이 학명과 불리는 이름이 다른 것과 비슷한가요?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린 건데 네.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사실 수백 가지 이상 되거든요. 네. 좀 이름이 이렇게 많구나. 예. 굉장히 많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100개까지 이름을 막 지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름이 100개라기보다는 걔를 이제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프로그램마다 자기네들 아. 방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인풋을. 아이고야. 인터넷이 발달 안 되고 이런 시대에 이제 만들어진 규칙들이다 보니까 네. 제가 뭘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만들고 그걸 썼던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많았던 거죠. 일종의 저거를 이제 해결해주는 프로젝트가 오픈바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벨탑 아시잖아요. 예. 바벨탑이 망한 이유가 그런 다양한 언어들이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무너진 것처럼 오픈바벨이라는 프로그램이 저 수백 가지 되는 대부분의 그런 화합물 이름들을 서로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번역기군요. 이게 일종의 번역기입니다. 화학정보학 많은 프로그램들,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남고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게 RDKit이라는 요 라이브러리 있고요. 네. 네. 사실 이걸 쓰면 대부분 알려져 있는 화학정보학 기능들을 많이 이제 좀 다룰 수가 있어요. 실제 이거는 이제 C++로 개발은 됐는데 네. 파이썬에 쓸 수 있게 랩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요즘 뭐 인공지능 전문가분들도 다 이제 파이썬에 익숙해지시고 아마 요즘 뭐 코딩 교육 하시면 다 뭐 파이썬 배우시다시피 저것도 이제 파이썬 코드로 이미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 앞서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챗 GPT가 RDKit을 이용한 예제들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RDKit이라는 키워드를 쓰셔서 챗GPT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조금은 이제 화학정보학에 대한 좀 접근이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런 화학정보학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계산을 할 때 컴퓨터 자원이 필요하고 뭐 이런 이제 복잡한 기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 자원도 필요 없고 뭐 구글이 제공하는 뭐 구글 콜앱을 이용을 해서 뭐 각종 이제 GPU 장비를 그냥 무료로 어느 정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 이제 GitHub에 저런 식으로 이제 파이썬 코드를 같이 적용하면서 실제 뭐 이런 컴퓨터 없이도 저런 화학정보학들을 기술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IDKit 적게 설치하고 뭐 불러오는 과정들을 코드를 이제 제공하고 웹에서 클릭하면서 실행을 해보시면서 화학정보학의 기능들을 이렇게 이제 실행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오른쪽에 보이는 저 3차원 분자 구조는 실제 마우스 가지고 이렇게 로테이션이나 트랜스레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저런 이제 실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접속하게 되면 예전과 다르게 화학정보학을 뭔가 프로그래밍 코딩하는 게 아니라 뭐 일단 만들어진 거에서 몇 가지 작업으로 저런 식의 이제 작업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 알고리즘 개발도 좋지만 사람들이 쓰기 더 편한 환경을 많이 개발하기 위한 약간 노력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프로그램 설치도 없이 아니면 좀 기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연구할 때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그 연구 효율이 되게 달라져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나올 때 이렇게 교육이 나오세요. 우리 이런 이제 전문가 거. 선생님들이 나와서 자 이거는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쥐잡고 그런 실험을 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모르는데 이게 되게 그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지자마자 모두가 쓸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게 되게 지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예, 거죠. 저는 사실 이제 뭐 과학자지만 아까 얘기했던 이런 뭐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더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더 좋고 안 될 과학도 사실 이제 어려운 과학 지식들을 쉽게 뭔가 해주는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한 것처럼 약간 저도 이제 과학자들도 어느 정도 자기가 만든 결과물들을 조금은 이제 일반인들한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네. 기술 중에 하나가 웹이 아닐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웹 개발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학정보와 알고리즘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용자들이 쓰기 편한 환경으로 이제 제공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웹에서 저렇게 이제 분자 구조를 이제 그릴 수 있는 이제 이런 환경을 제공해 준다든지 저희가 검색 창 이렇게 텍스트바 죽는 것처럼 네. 거기 아까 뭐 페닌, 알라린 아니면 각종 이제 화합물 이름들 아니면 스마일즈, 스트링 이런 것들을 넣으면 그 화합물들을 이제 검색해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사용자한테 좀 다양한 이제 인풋을 입력할 수 있는 환경과 그리고 이제 검색 결과를 이제 웹에서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기술 개발에 좀 이제 집중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박사님이 하신 거죠? 예, 이건 제가 했던 일. 그렇군요. 사실 이제 제가 예. 이제 웹 개발을 시작한 것도 사실 좀 오래되긴 했었는데 네. 참고로 저희 유튜브도 사실 아마 2015년도까지 아마 플래시 기반으로 유튜브가 돌아왔고 그 이후로 이제 플래시 없이도 이제 돌아가게끔 HTML5라는 표준이 확정이 되고 그게 이제 2015년도 정도에 나오면서 저런 이제 설치 플러그인들이 없이 다양한 서비스들이 가능한 환경이 된 거고요. 네. 아까 제가 웹에서 화합물 구조로 그리는 이런 이제 그런 환경도 이제 예전에는 뭐 자바 애플릿 기반으로 뭔가 어렵게 뭔가 하고 못 뜨면서 설치해 주세요 이랬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설치 없이 바로 사용자분들이 바로 분자 구조를 그릴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런 골칫덩어리들을 해결한 게 요 HTML5가 그런 역할을 이제 해줬고요. 네. 사실 저게 이제 2014년 뭐 10월 되긴 했지만 꽤 이제 오래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많은 부분 이제 저런 거 없이 서비스가 되거나 심지어는 이제 저희 스마트폰 앱들이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90% 이상은 다 웹으로 개발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실까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대부분 이제 아마 GUI 개발이나 이런 쪽은 아마 개발자들이 아마 거의 이제 웹으로 개발을 할 거고요. 네. 아까 댓글이 한참 지나가긴 했는데 20년 전에 뭐 파이썬 얘기하시면서 아직도 파이썬을 쓰냐는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사실 프로그래밍 랭귀지 언어 순위로 따지면 아마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아마 거의 1, 2위를 다룰 정도로 많이 아마 사용이 되고 있을 거고요. 특히 인공지능 쪽은 파이썬,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간 건 이제 웹 개발에서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아마 요즘은 자바스크립트를 빼놓고 사실은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웹 개발이 그만큼 어쨌든 인기가 있다라는 반증인 거죠. 자바스크립트가 그만큼
있다는 건. 신약 개발 과정 중에서 이제 어렵게 이제 약효를 보이고 뭐 이제 1상, 2상, 3상 이렇게 통과했는데 정작 여기 ADMET라는 게 흡수, 분포, 대사, 이제 배출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저희가 입으로 먹고 이게 녹아야 되고 장으로 내려가서 장에 흡수가 되고 이게 이제 심장을 통해서 다시 퍼지고 간에서 대사가 또 일어나고 그다음에 신장을 통해서 이제 배출되는 요 과정에서 네. 약을 먹었을 때 몸에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단백질에 그 화물이 가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흡수라든지 대사 아니면 분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껏 엄청난 한 몇 조 원의 돈을 썼는데 거기서 탈락해버리면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저 화합물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이제 프리-ADMET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아, 이게 예를 들면은 약을 개발할 때 네. 딱 어떤 약이 나왔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요. 예를 들면 에탄올이 아니라 궤도올 이런 게 나왔어. 가짜예요. 궤도올이 나왔어. 그러면 엄청 빨리 취하고 막 배도 안 아프고 너무 좋아. 네. 근데 간에서 분해가 안 돼. 악! 배설도 안 돼 막. 악! 그러면 이거 너무 독성이 강해서 어차피 효과가 좋아도 못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약은 어차피 개발을 못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실험을 하기도 전에 약간 시뮬레이션처럼. 그렇죠. 정확히 시뮬레이션이죠. 맞죠, 박사님? 예, 맞습니다. 네. 미리 걸러내는 겁니다. 예. 미리 걸러내는. 아, 그래서 엄청 비용도 아끼고 시간도 아낄 수 있는 그런 귀한 프로그램이다.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노력들이 이제 화학정보학이 아까 제가 시작이 신약 개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제 네. 거의 70년대 이전부터 됐던 이유가 저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노력들이 되었던 거고요. 저 이제 프리 ADMET라는 거는 이제 한남대 이제 이성광 교수님이 이제 주력으로 이제 엔진 개발부터 이제 쭉 해오셨던 거고 예. 저게 사실 웹 버전이 있는데 액티브엑스 기반으로 이제 사실 서비스가 한 2000년도 초반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이 됐는데 네. 액티브엑스가 작동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익스플로러 이 녀석이 지 맘대로 표준을 만들고 지 맘대로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분명히 지원해주던 기능인데 지네 맘대로 없애버리고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아이고. 좀 나쁜 놈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안 되던 거를 저는 이제 HTML5 표준이 나오면서 그걸로 이제 개선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서 아. 이렇게 이제 액티브엑스를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네. 저렇게 직접 분자를 그릴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주고 오. 저렇게 화합물을 그려서 실행을 하면 ADMET 관련된 물성들 기존에 만들었던 예측 모델들의 결과값들을 저기에 이제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예. 사실 최근 제가 구글 분석기를 여기 탑재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결과인데 네. 매달 평균 한 1,500명 이상의 사용자가 현재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걸 계속 확인을 했고요. 이 논문 인용되는 걸 제가 2015년 1월 달에 이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 네. 그 이후부터 이제 논문 인용이 쭉 증가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 작년 같은 경우는 480편 정도의 논문에서 이제 인용이 됐고 네. 올해 추이는 500편을 이제 넘어갈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화학 물성 예측 아니면 생물 정보학에도 예측 모델 아니면 웹 서비스들이 많은데 좀 안타까운 게 네. 이분들이 웹 서비스 만들고 논문 내면 1, 2년 안에 서비스가 중단돼요. 왜 그러죠? 유지하는 게 일단 어렵거나 아니면 굳이 이제 논문 나왔으니까 뭐 굳이 내가 이거 더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게 안타까워서 저거를 사실 좀 제 뭐 애착 같은 거니까 물론 저 회사를 퇴사했지만 어쨌든 저렇게 뭔가 꾸준히 살아있고 유지를 하면 저런 이제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분명히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가능하면 이제 이런 저랑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네. 서비스가 있다면 좀 꾸준히 좀 유지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차라리 서비스를 그냥 꾸준히 유지를 해주고 싶다.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짠가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웹 서비스를 계속 하는데 이건 이제 생물정보학 쪽인데요. 네. 이제 유전자가의 효율성을 이제 예측하는 모델도 이제 만들고 이렇게 이제 웹 서비스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해서 유전자 시퀀스를 넣으면 어디서 이제 유전자 가위가 작용을 하고 얼마나 효율이 있을지 이런 이제 예측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것도 박사님 만드셨어요? 예. 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능하면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다 이제 웹 버전으로 이제 만들어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예. 웹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치도 필요 없지만 네. 자원이 필요 없다고 물론 돈은 들지만
자원이 필요 없어졌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거기 이제 같은 이제 직장에 계시던 다른 박사님이 학회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요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한 2만 정도 시간이 필요한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PC 하나를. 그러니까 급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MS 애주어에 VM을 한 파일 개수만큼 만들어주고 일시로 돌려가지고 7시간 만에 이거를 이제 $4,000 정도 비용으로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와. 내가 고성능 컴퓨터도 굳이 내가 소유하지 않더라도 네. 내가 사용료만 어느 정도 낼 수 있다 그러면 저 정도 이제 비용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저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지만 어떡해요. 잠깐 저렇게 한다 그러면 저게 $4,000가 큰 돈일 수 있는데 연구자나 아니면 좀 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런 이제 비용을 적게 들여서 필요할 때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들이 충분히 이제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클라우드의 발전에 있어서 연구자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많이 개발이 되고 있었군요.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좀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려는 건데 사용자한테 좀 GUI 쪽으로 좀 아까 얘기했듯이 더 편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예. 제가 컴퓨터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네. 특히 제 주변에 화학 아니면 이제 생명공학 그런 과에 있었는데 네. 컴퓨터도 모르는 친구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고 뭐 실행 파일을 주거나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줘도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예.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C++ GUI 만들려고 노력했던 결과물이 그 그림이었고 네. 저 당시가 아마 2010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바가 한때 또 유행이니까 또 자바로 GUI를 또 만들어 본 적도 있고 네. 그 다음 넘어가시면 자바 기반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다가 네. 2015년도에 아까 웹 그 HTML5 표준이 나온 이후로는 저는 이제 GUI 개발을 이제 다 웹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그때 내렸고 네. 지금 아까 자바스크립트가 거의 1등 아니면 아마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의 대부분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런 웹으로 개발이 됐다고 저는 장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지금은 사실 GUI 쪽은 거의 이제 웹으로 다 개발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하려고 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화합물 데이터 아니면 화합물 데이터는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쓰고 싶으신 분은 네. 데이터만 넣으면 자동으로 모델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런 이제 인터페이스나 차트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노출이 되면 아마 챗 GPT가 그거를 아까 우리가 맨 처음 줄에 임포트 시켜서 쓰듯이 그런 형태까지 제공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쓰는 데 있어서 아니면 심지어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코딩 없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올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와. 일단 뭐 저는 계속 이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음. 지금은 코딩 없이 지금 이런 웹 개발을 할 수 있는 웹빌더 이런 환경도 개발을 하고 있고 예. 이런 것들을 파이썬, C++ 개발자 입장에서도 서로 전환이 돼서 서로 이제 어느 쪽이든 이제 웹이 개발되기 쉬운 환경을 좀 개발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더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웹으로 데스크탑 앱 만들었다고 드렸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원클릭으로 웹브라우저 서비스뿐만 아니라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심지어 스마트폰 앱으로도 충분히 이제 하나의 코드로 다 완성이 되는 거죠. 웹을 사용하면서.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어쩌면 여러분들이 코딩 없이 이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환경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더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좀 대표적인 이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제가 적어드리긴 했는데 네. 제가 다 사용을 해본 언어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든 이제 다 쓰이는데 큰 무리는 없는데 네. 다만 여기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뺀 나머지들은 사실은 웹브라우저에 사용이 안 되는 언어들입니다. 아. 오로지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언어는 저 자바스크립트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크롬 많이 쓰시죠? 네. 크롬 많이 쓰죠. 크롬 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좋아서? 당시 이제 굉장히 빨랐어요. 네, 아, 굉장히 그랬군요. 속도가 네. 굉장히 빨라서 네. 가지고 그 구글이 V8 엔진이라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C++로 개발을 했는데 성능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지금이야 뭐 체감은 못 느끼겠지만 당시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군요. 저 자바스크립트가 아무리 빨라졌다 해도 파이썬보다 느려요. 그런데 유일하게 웹브라우저 내에서 쓸 수 있는 게 자바스크립트밖에 없다 그러면 되게 좀 웹 서비스에 이제 한계점이 이제 오는 거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기술이 이제 웹 어셈블리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 실제 도커라는 걸 혹시 개발자분들이면 좀 써보셨을 텐데 네. 도커 창립자가 2008년도에 만약에 웹 어셈블리 기술이 있었다 그러면 자기는 도커를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아까 자바스크립트밖에 못 쓴다고 했지만 다른 언어들을 쓸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이 이제 웹 어셈블리 기술에 해당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웹 어셈블리 기술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자바스크립트만 됐던 것들을 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웹 브라우저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작동이 되는 거고요. 네. 사실 이거의 이제 장점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제 있는 분야가 아까 이제 질량 분석 데이터 쪽으로 했다고 얘기했을 때 예. 거기에 그런 이제 질량 분석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한 100기가 정도 되는 파일이 있어요. 네. 네. 제가 이걸 웹 서비스로 한다고 그랬을 때 이게 결국에는 서버로 업로드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무슨 서버 업로드만 이틀 걸린다 그러면 쓰시겠어요? 아니요. 너무 오래 너무 오래 걸려요. 걸리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시대가 어느 때인데. 너무 그런 거에서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 그 바이오인포메틱스 쪽에서는 사실 웹 서비스로 나온 것들 보면 전체 뭐 유전자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경우가 아니라 일부 데이터들을 넣고 끝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큰 파일들을 하는 경우는 거의 힘들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웹 어셈블리 기술이 이제 그게 가능한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혹시 커피 좋아하시나요? 네. 네. 그러면 좋아합니다. 집에 혹시 커피 머신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있으신 사장님은 이제 예를 들면 커피 머신이 있으니까 집에서 내가 커피를 내려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없으시니까 양님은 가서 커피를 직접 사 드시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 경우랑 비슷해요. 웹 어셈블리 기술은 모델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커피를 먹기 위해서 그냥 커피 머신을 가져와서 내가 그냥 쓰고 내가 커피를 내려 먹으면 되지 굳이 내가 가서 커피를 사 먹는 경우가 아닌 그런 경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개발하시는 분들이 또 뭐냐면 자기 화물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런 웹 서비스에 자기 화물 구조를 올리는 걸 극도로 꺼려하세요. 엄청 싫어하죠. 아. 왜냐하면 서버에 그게 남기 때문에. 네. 근데- 로컬에. 네. 근데 웹 어셈블리 기술은 업로드 없이 계산이 가능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오토캐드 아시는 분은 C++로 만들었는데 웹 어셈블리로 이렇게 웹 서비스로 이제 바로 바뀔 수 있는 예전에 오래됐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바로 웹 서비스로 웹 어셈블리를 통해서 바로 서비스가 된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브라우저가 있고 WASI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웹 어셈블리 시스템 인터페이스인데 네. 나중에 이제 웹 어셈블리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꼭 브라우저가 아닌 곳에서도 이제 이 웹 어셈블리 기술을 통해서 다 배포가 가능해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꼭 웹에 제한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그냥 어떤 환경이든지 독립적으로 다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웹 어셈블리 시스템 인터페이스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고요.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떤 곳에든지 웹 어셈블리가 실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웹 3.0 얘기를 좀 하고 끝내고 싶은데 예.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웹 3.0 오지 않았다. 저도 약간 그거에 이제 동의를 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웹 3.0에 대한 뭐 정의를 많이 하는데 예. 네. 사실 많은 부분 다르지만 공통된 점은 탈중앙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웹이라는 게 저는 지금은 중앙 집권적인 저희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중앙 서버를 쓴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그 탈중앙화된 서비스로 아마 이제 저는 분명히 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뭐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블록체인 기술이 제가 원하는 그런 탈중앙화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뭔가 저는 이제 다른 방식의 뭔가 그런 것들이 생긴다 그러면 아까 제가 뭐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뭔가 그 일을 해결했다 그러면 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양님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이 혹시 밤에 주무실 때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일단 충전하실 거고 아, 그렇죠. 충전하죠. 네. 그리고 와이파이 뭐 집이면 잡으실 거고 네네. 그렇죠. 이 노는 스마트폰이 2000년도 초반에 쓰던 그 펜티엄 4라는 PC보다 아마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놀고 있는 스마트폰을 혹시라도 이런 분산 서버 이런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웹 3.0이 됐을 때 가능해지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라 뭔가 오히려 저희가 쓰는 토렌트 개념 거기에 뭔가 실행이 될 수 있는 개념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이제 웹 어셈블리 기술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개념들이 합쳐졌을 때 어쩌면 내가 밤에 핸드폰을 충전하는데 누군가의 연구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코로나 이런 상황에 뭔가 이런 신약 개발을 하는 연구에 많은 컴퓨터 자원이 썼는데 내가 그걸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어쩌면 어느 사람이 일정 비용을 내고 내 이 계산을 해줘 그랬는데 거기에 기여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만보기로 이렇게 돈 받는 것처럼 밤에 충전 걸어놓고 혹시라도 내가 그런 기여를 했다 그러면 뭔가 그 기여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웹 3.0에서 가능해지지 않을까. 대박이다. 진짜 우리 지금 핸드폰도 지금 다 놀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저기서 놀고 예. 있어요. 네, 이때 딱 우리 어떤 화학자분들의 어떤 연구에 도움을 준다면 그게 이제 웹 3.0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 생각을 하고 그게 웹 3.0의 아마 그 탈중앙화가 그 기본 개념이지 않을까. 챗 GPT 얘기를 잠깐 하면 챗 GPT 그 파라미터 개수가 뭐 1,700억 개인가요? 뭐 이렇게 네. 되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이제 더 커지고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자기가 일정 저장 공간이나 메모리를 빌려줘서 어쩌면 챗 GPT보다 수만 배 아니면 수억 배 이상 큰 그 파라미터를 가진 인공지능 모델을 저희 스마트폰에서 살아있게 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약간 뭐 그런 기대를 하면서 웹 3.0 기술을 더 공부하고 있다. 뭐 야. 여기 기대됩니다.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은 기대됩니다. 뭐 그렇게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